이렇게 항염증 식단은 단순히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 통곡물, 발효식품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실천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만,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살이 쪄서 몸이 아픈 건지, 몸이 아파서 살이 찐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정답은 둘 다입니다. 단순히 몸무게에 관절이 눌려서 아픈 것과는 별개로도 살이 찌면 염증이 쌓이고 그 염증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대로 염증이 쌓이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많이 되어서 지방 저장을 촉진하고 살이 찌게 돼요.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염증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염증에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항염증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높이기 위한 식단이에요. 염증은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반응이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염증 식단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면서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을 많이 드십시오. 지방은 살찌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방은 건강한 지방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말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고 연어, 고등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아마씨, 치아씨드, 호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도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나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을 추천드립니다.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와 바이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제된 곡물 대신에 통곡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리, 퀴노아, 현미 등은 섬유소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견과류와 씨앗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이런 것들은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향신료와 허브가 있습니다. 강황, 생강, 마늘, 계피 이런 것들은 뛰어난 항염증 효과를 가진 향신료입니다. 특히 강황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염증 억제에 효과적이라서 요새 많이들 듣고 계시죠. 여섯 번째로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요구르트, 김치 이런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한 미생물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일곱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공식품과 설탕, 지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항염증 식단을 지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염증 식단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염증 관리는 건강한 노화에도 기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체중 조절이 됩니다. 염증은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항염증 식단을 통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염증 수치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 건강이 좋아집니다.
염증은 우울증과 불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기분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면역력 강화가 됩니다. 항염 식단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바이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한 식품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항염증 식단은 단순히 특정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인 생활 방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 통곡물, 발효식품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염증을 줄이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실천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운동은 염증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고 주당 15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하루에 30분씩 주 5일, 힘드시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3번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을 키우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해서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덤벨이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십시오. 주 2, 3회 정도의 근력 운동 좋습니다. 그리고 요가나 스트레칭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들은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염증 수치도 함께 낮아집니다. 매일 몇 분씩이라도 요가를 해보십시오. 마음과 함께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30대 후반 여자분이셨어요. 원래는 건강한 체질이셨어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지방으로 출장을 자주 가시게 되면서 이제 열차도 많이 타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간에 있는 떡볶이집, 빵집, 밀가루 음식들 많이 잡수시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두 달, 여러 달 지나시다가 보니까 체중이 7kg가량 늘게 됐고 피로감도 심해지면서 알 수 없는 알러지에 피로감, 그 다음에 밤에는 이제 온몸이 삭신이 쑤신다고 젊으신 분인데 말씀을 하셨어요. 살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등록을 했는데 자신 말씀으로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체력이 안 좋아져서 이제 못 살겠다 내원을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졸 수치가 높아진 부신 피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면역 수치도 매우 낮아져 있고 부신도 지쳐 있고 이런 분들은 일단 운동을 하시면 병이 먼저 나버리기 때문에 지쳐 있는 부신에 대한 피로를 개선해 드리면서 면역 수치를 올려드리는 치료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염증 수치도 높았기 때문에 항산화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운동하시면 병이 먼저 나버리기 때문에 부신 피로를 개선해 주면서 면역 수치를 올려드리는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염증 수치도 높았기 때문에 항산화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물론 인스턴트는 끊으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간 지나자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실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었고 체중도 어느 정도 줄어드시면서 회복이 됐고 통증하고 알러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정도면은 검사를 해볼 필요도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경과는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확인차 검사를 해보았더니 전반적인 면역 수치, 부신의 피로 수치 이런 것들 다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30대 초반 남성분이셨습니다. 키가 180이 넘은 분이었는데 혈압도 높고 체질량 지수도 30으로 체중도 많이 나가시고 당도 높다고 하셔서 조절이 안 된다고 오셨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약보다는 운동이나 식이로 조절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살을 빼고 싶어서 운동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닌데 자꾸 장염에 걸렸다가 감기에 걸렸다가 대상포진이 났다가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아직도 나이가 젊으니까 약 먹는 거 외에도 근본적인 무언가를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본 혈액 검사를 했더니 당화혈색소 이제 3개월간의 혈당 평균이죠. 그 혈당 평균도 굉장히 안 좋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높았고 면역력도 저하되어 있었고 염증 수치도 높았습니다. 당뇨약과 혈압약은 처방을 해드렸지만 원인 개선은 아니기 때문에 면역치료와 부신피로를 개선할 수 있는 영양제와 식단 조절 그리고 대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사 제제도 함께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영양결핍이 된 부분은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 영양제를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실 부분은 비만한 사람들은 많이 먹으니까 영양소가 과다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결핍은 그 3대 영양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필수 미네랄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칼로리지만 저영양가의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바이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섬유소, 칼슘, 아연 같은 필수 영양소들이 결핍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치료를 2달간쯤 지내니까 체질량 지수도 28가량으로 이제 줄어들고 체중이 줄었다는 뜻이죠. 당뇨 수치도 개선이 되면서 부신도 많이 좋아졌고 끊었던 운동도 다시 열심히 가시게 됐고 장염이나 감기도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염증과 부신 피로가 개선이 되어야 살도 뺄 수 있고 면역력도 개선된다는 점 아시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하실 점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병원 정보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신 피로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영양결핍 등으로 인해 부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신 피로의 치료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부신 피로의 주요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상, 요가 같은 깊은 호흡 운동 그리고 이완요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고단백, 건강한 지방, 그리고 충분한 과일과 채소 섭취, 비타민 C와 B군, 마그네슘, 아연, 부신 기능을 도와주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충분한 수면입니다. 부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수면 환경을 개선해서 깊게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카페인과 설탕을 조금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아예 드시지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인과 설탕은 부신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것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자연식품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신 피로가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혈액 검사를 통해 부신 호르몬과 그 상위 단계의 호르몬 축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보충제를 복용하실 수도 있고 주사로 맞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생활습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흡연과 음주 당연히 줄이셔야 되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부신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고 취미 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신 피로의 치료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각 개인의 생활에 맞는,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